때 스폰서님은 임수비가 사장님 되시고요. 업라인으로는 김명철 박다효 사장님, 그리고 서진수 이경욱 사장님, 김영구 이선우 사장님, 이길재 장순현 사장님, 김범준 사장님 되십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플래닛이란 건데요.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 저는 그 중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여드름 피부였어요. 근데 이제 뉴스킨을 만나고 써보니까 피부가 이제 여드름이 더 이상 나지 않고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니아로 계속 쓰고 있는 중에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고, 그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좀 추가 소득에 대한 관심도 조금 있었고 하는 찰나에 이제 스폰서님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추가 소득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랑 아이들의 지금 키우는 것에 있어서 환경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뉴스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메인 강의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진위장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소비자가 만약에 제가 소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할 때 소비자가 원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삶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라딘은 다 아시죠? 알라딘 이야기. 알라딘은 이제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오는데 그 지니는 원래 3가지 소원밖에 들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제한으로 소원을 만약에 들어준다고 하면 시간도 그렇고 돈으로부터만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이제 가정하에 그러면 당신은 어떤 걸 덜 원하니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뒷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해서 9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아까 지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돈이 자유로울 텐데 그러면 여기서 더 원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막 자기가 원하는 삶을 얘기를 하겠죠. 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3번이었어요. 재정적 자유. 그리고 이제 또 2번째, 3번째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먼저 얘기했던 거를 파악을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더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나이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질문을 할 때 현재 나이를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경제활동을 언제 시작했는지도 물어보고 그리고 현재 나이를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로. 그리고 경제활동 나이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나이를 체크를 하고 그러고 나면 만약에 일을 은퇴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저희는 뭐 100세까지라고 하지만 지금 태어나거나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은 120세 이때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남은 시간 동안은 어떻게 대안을 준비를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현재 나이는 엄밀히 만약에 따져보면 부모님이 키워준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활동 시작은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이 보장해주는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이것도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안을 얘기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면 물가 상승률은 7년마다 2배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짜장면이나 뭐 과자,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예전에 짜장면 생각하면 보통 2,000원 했을 때 생각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짜장면 값이 7,000원, 8,000원 이렇게까지도 하잖아요. 그 비싼 것은 또 9,000원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저도 그랬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월급은 그에 비해서 그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조금만 이제 올라가는 경우자야.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준비를 어떻게 하지 하고 상대방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뒤로 넘어 또 가시면 그래서 요즘은 그 투잡이나 많게는 또 쓰리잡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표는 2018년도긴 하지만 이게 소상공인에서 나온 공신력 있는 자료거든요. 하는 사람들이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투잡의 종류를 바꿔보세요 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만약에 택시 기사님을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내가 택시 기사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투잡을 원한다고 해서 택배 일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똑같은 노동소득의 연장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투잡을 원하시면 투잡의 종류를 바꿔보세요라고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을 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타입은 돈은 있지만 시간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은 없지만 시간은 많은 타입, 실업자나 주부. 그리고 타입 3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 사람이 직장인 되겠고요. 타입 4는 돈도 있고 시간이 있지만 나중에 이 타입 1에 있던 분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타입 4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그 일을 하는 동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건강이나 이런 걸 신경 쓸 시간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화나 질병이 따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입 5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타입인데, 여기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타입 5가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진정한 부자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보통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시간을 빼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간도 여유 있게 내가 원하는 시간을 쓸 수 있어야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조금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지만 계속 듣고 들여다보니까 이게 정말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하는 타입에는 이렇게 밑에 보시면 경제 4분면이라고 여기에 모든 직업군이 다 들어간다고 해요. 왼쪽 파란색 쪽에 있는 분면은 위쪽에는 직장인이나 월급 봉급생활자를 말하고요. 밑에는 자영업이나 전문직을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일한 만큼 시간과 맞바꿔야 돈이 들어오는 구조죠. 그리고 여기는 95%의 사람이 있는데 돈은 5%밖에 없대요. 그래서 5%의 돈을 95%의 사람들이 다 나눠 가지는 구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색 분면으로 넘어가면 위쪽에는 사업가고 밑에는 투자가인데, 솔직히 투자가는 제 기본적인 생각은 돈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지식도 되게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일반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사업가도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 사업가 분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미 만들어진 그 틀에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하게 되면 뉴스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많은 힘들이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여기는 5%의 사람이 있는데 95%의 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적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되게 좀 충격받았어요. 예전에 이거 처음 보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여기 밑에 장범준 씨가 나오는데 이분은 아시는 분 되게 많죠.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입춘 딱 지나고 라디오를 트는데 벚꽃엔딩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누군지 먼저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요즘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음원 소득이요, 저작권이요,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 사람이 이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 건물이요, 이렇게. 그러면 그 건물에서 뭐가 들어와요? 월세, 권리소득이 들어온다고 요즘엔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밑에 부분에 그리고 해리포터 작가이신 분도 해리포터 책을 써서 이 책이 계속 팔려 나갈 때마다 그거에 대한 권리소득이 들어오죠. 근데 윗부분을 보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노동소득 분야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나의 시급을 올리는 데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격증을 하나 더 따든지 그렇게 해서 내 시급을 올리는 쪽으로. 근데 밑에 장범준 씨나 이 해리포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늘려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유통의 종류와 변화가 나오는데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했을 때 소비자한테 먼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중에 소비자에게 제일 좋은 거는 뭘까요? 하면 솔직히 다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요즘은 딱 아시더라고요. 3번이라고. 그래서 일일이 유통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주도자가 되고 기업이 주도적으로 광고를 하고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기업 주도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광고를 하죠. 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에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뭐 화장품이나 또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매하세요 물어보면 인스타나 이런 데서 구매한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거래를 하는 방식 자체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매를 하거나 직거래로 구매를 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저조차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오면 저희 회사가 플랫폼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돈 버는 흐름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버는 형태나 구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저희한테 제일 와닿는 게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을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쿠팡에는 제가 원하는 제품이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쿠팡이라는 회사가 그거를 다 거기서 물건을 만들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도 내가 모든 음식이 다 있지만 그 배달의 민족 안에 그 회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 배달의 민족 자체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온라인 상에서만 존재해요. 밖에 나가면 쿠팡이랑 간판을 달고 배달민족이랑 간판을 달고 운영을 하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냐면 이 수수료를 이제 받고 성장을 하는 회사예요. 어떻게 되냐면 내 쿠팡이라는 회사가 다른 이제 이제 편입돼 있는 다른 회사들의 광고를 대신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나 공장이나 쿠팡 자체에서 물건이나 공장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밑에 뉴스킨이랑 보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나 제가 하고 있는 뉴스킨이나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사란 부분에 뉴스킨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광고를 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로부터 저도 이제 수수료를 받는 구조죠. 분명히 예뻐지고 싶은 사람,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 좀 더 안전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전한 제품을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뉴스킨에 대한 광고를 하고 정보를 전달해주고 함으로 해서 제가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옆에 나는 무엇을 팔 것인가라는 부분도 이제 요즘엔 이런 인스타나 유튜브나 들어가시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쓰고 있는 제품을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뭐 공구해요, 어떤 거 공구해요 하면서 하는 1인 기업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일반적인 기업 주도형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랑 개인 주도형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반인들이 어디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소비자로서 커피를 마시고 커피 맛있네, 사람들도 꽤 많이 오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대리점을 하나 냈어요. 근데 제 친구도 그걸 보고 나도 하고 싶어, 나도 대리점 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대리점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 경영자만이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뉴스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비자로서 제품들 쓰고 먹고 해서 좋네, 그러면 나도 돈 좀 벌어볼까 해서 대리점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고, 그럼 제 친구가 옆에서 보고 또 그럼 나도 같이 먹고 써보고 할 테니까 같이 대리점 하고 싶어 했을 때 제가 그 대리점의 본사의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친구에게 저 같은 대리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으로 봤을 때도 이제 확연한 차이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뉴스킨 뉴스킨 회사에 대해서 제가 할 건데요. 여기 보면 창립주 3분이 나오시죠. 처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거 그림 봤을 때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여기 스푼이 왜 있지? 숟가락이 왜 있지?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 3분이 이제 진짜 피부에 좋은 성분을 담은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제품을 만들고 이제 선보이자마자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미처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샘플을 이제 스푼으로 떠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스푼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키고 있는 게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철학이죠.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랑 뉴스킨 코리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처음 설립은 198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거 지금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 진출돼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2년 연속 유로모니터가 선정한 글로벌 넘버원 홈뷰티 디바이스 시스템 브랜드예요. 이거는 이거는 공신력 있는 정보죠. 글로벌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는 이렇고, 뉴스킨 코리아는 1996년도에 처음 한국에 오픈했고요. 그리고 11년 연속 기업평가 등급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주식 상장이라고 처음엔 저 이거 몰랐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까?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여기 조건이 까다롭고 엄격하여 분산 요건, 재무 요건, 회계 기준, 내무 통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고 초우량 기업만이 상장 가능하고 그래서 회사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며 그만큼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한다고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종식을 5번을 올렸다는 것도 그 한 해에 가장 성장한 회사만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되게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포브스지라고 여기 나온 내용인데 신뢰할 수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되는 것도 그냥 이렇게만 보면 모를 수 있는데 여기 선정 사유가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또 알 수 있더라고요. 진실성을 바탕으로 하고 동종업계 최고 보상을 철저히 이행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안정을 제공했고 매 5일마다 100만 쟁자를 배출하는 기업이다. 되게 대단한 회사죠. 그리고 뉴스킨 디비전 전략이라고 보시면 처음에 저도 이거 몰랐는데 이거 뉴스킨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여기 저희한테 익숙한 베스킨라빈스나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를 먼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샨이라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샨이라는 이게 브랜드가 있었는데 빵 회사였잖아요. 근데 샤니라는 브랜드에서 베스킨라빈스를 따로 그리고 던킨도너츠를 따로 파리바게트를 따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 회사지만 전문화 마케팅,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커다란 회사 안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브랜드를 두는 게 이렇게 디비전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아이템으로 시장을 공략해서 또 동시에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 안정적 수입이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뉴스킨을 살펴보면 뉴스킨도 이렇게 4가지의 디비전 마케팅을 하고 있죠. 뉴스킨은 화장품, 그리고 파마넥스는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빅플래닛은 생활용품 이렇게, 그리고 너리시 더 칠드런 이렇게 해서 4가지 전략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뉴스킨이 지금까지 받은 상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상을 받은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에이지랑 미나, 루미스파가 다른 거에 비하면 상을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00만 장자 최다 대출 기업.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은 본사에 가면 이게 볼 수 있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빅플래닛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뉴스킨 하면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정도만 이제 그런 것만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뉴스킨은 이런 아이템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전달하는 플랫폼 회사이다. 그리고 빅플래닛은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친환경이고 향상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건강과 웰빙 분야의 아이템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기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나 생리대 그리고 주방용품, 세탁, 세제 요런 거는 저희 몸에 신체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는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유해 성분 없이 만들었다는 거를 이게 취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바이크나 그리고 밑에 보면 환경제어식 농법이라고 대단한 게 있죠. 여기는 여기에 의해서 이제 파마넥스나 화장품도 이제 여기에서 키워진 걸로 성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10명 중 8.7명이 재구매하는 이유라고 나오는데 이게 뉴스킨을
뉴스킨을 사용하신 10명 분 중에 8,700명이 다시 재구매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다른 기업 뉴스킨도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재구매나 고객을 확보하는 거. 그래서 근데 뉴스킨은 이게 수치로 보면 재구매율이 되게 높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약산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창립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지켜오는 고집이 클렌저는 약산성이어야 한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뉴스킨의 철학이자 고집이고 약산성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피부가 약산성이니까 당연히 약산성 제품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리트머스 종이 데몬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지락은 이게 노화되는 걸 12시간을 차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에이지락이 탄생하기까지는 뉴스킨과 라이프젠이랑 스탠포드 대학교에 이제 세 곳에서 같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젠 같은 경우에는 길을 알려주는 내비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뉴스킨은 가는 자동차 수단을 제공을 했고 그리고 스탠포드는 잘 도착했는지 위성으로 보는 게 스탠포드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지락에 대해서 실제 임상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미국 폭스 TV에 나온 소개된 뉴스킨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와 같은 공영 TV인데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어요.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에이지락 이게 데이터 임상이. 그리고 에이지락은 물질이 아니라 배합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에이지락 그 제품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먹는 제품이랑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넘어서는 파마넥스에 대한 6S 품질 공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옆 페이지 먼저 보시면 FDA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곳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은 이 FDA에서 제시하는 GMP라는 기준만 통과를 하면 시판될 수 있는 게 미국이라고 해요. 근데 파마넥스는 이 GMP, FDA 이거는 기본적이고요.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게 6S 품질 공정을 거쳐서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꼼꼼하고 완벽하게 제품을 출시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 영어로 된 거 이걸 보시면 다른 요 세 가지를 다 인증을 받은 거예요. 파마넥스가.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저희 회사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매번 이게 표시된 성분이 표기된 양만큼 들어있는지 생산되는 매해 검사를 한다고 해요. 매번 시판될 때마다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A사도 위에 2개는 있지만 밑에는 이 맨 마지막 컨슈머 랩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되게 티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뉴스킨 제품이랑 파마넥스 제품이 있는데 제가 또 듣기로는 파마넥스 제품이 저희가 건강에 대한 이게 맞춤 프로그램이 되게 종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마넥스는 이런 제품이 있고 뉴스킨에도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라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PDR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PDR 되게 대단하다 했는데 또 다른 사람 얘기하기에는 PDR 그거는 그냥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어 라는 또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PDR에 종류가 또 있더라고요. 간호사가 보는 PDR,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들어가 있는 PDR,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의사가 보는 PDR, 이렇게 또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내 의사가 약 처방할 때 보는 책인데 여기에 있는 약들은 처방했을 때 환자한테 문제가 생겨도 나라가 책임져주는 공신력 있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올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여기 PDR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 나와 있고요. NA1이라고 요거는 만약에 소비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거 주고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 거 다 체크해봐 라고 이렇게 먼저 체크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이렇게 많은 제품을 쓰고 있는데 너는 그러면 소비만 하고 있는 거잖아. 해서 그러면 이게 집에서 쓰는 생활용품을 원래 나가는 지출들인데 뉴스킨으로 브랜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소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그러면서 소득에 대한 부분을 살짝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버리지 원리라고, 레버리지는 사전적 용어로는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고 지렛대 효과라고 해요. 그리고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사람을 만약에 소개를 했을 때 내가 두 사람 소개하고 그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씩 소개를 하면 4명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8명이 되고 16명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살짝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은 저희는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소비자일 때 그리고 대리점일 때 그리고 프랜차이즈일 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소비자일 때는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물건을 사서 매출이 생기면 그에 대한 6%가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대리점은 매달 꾸준히 쓸 수 있는 매니아 고객 15명에서 20명 정도 생기면 최저 5에서 최고 40%까지 받을 수 있는 보상이고 그리고 마지막 프랜차이즈 보상은 내가 대리점이 되고 나 같은 대리점을 또 만들었을 때 그래서 나 같은 대리점을 6명을 만들면 그리고 또 그 밑으로 6대까지 각각 5%씩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같이 대리점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그러면 뭘부터 해야 될까라고 하면 일단은 먼저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배우고 그 다음에 소비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할 사람을 찾고 그렇게 하고 다시 그 사람을 1, 2, 3, 4번으로 차례대로 가르치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뉴스킨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인데요.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고 이거는 꾸준히 10년 넘게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포성 표피 박리증도 이거는 16년째 하고 계시고 그리고 희망도서관이라고 도서관 시설이 부족하거나 이런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는 건데 벌써 25호까지 나왔죠, 지금. 그리고 처음 할 때 다른 회사들도 했다고 해요. 근데 3년 이상 하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 다른 회사들은 왜 그러냐면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10년 이상 꾸준히 하고 있고 사랑의 도시락도 14년 됐고요. 보건복지부상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부모 교육이다. 나 다 엄마다 이거는 다문화 가정에 이신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것이고 그리고 반짝반짝 선물 상자는 결손 가정이 늘고 있는데 근데 엄마랑 사는 애들도 많지만 아빠랑 사는 애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교육은 받고 있지만 처음 딱 경험을 할 때는 되게 막막하고 당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리대를 선물을 주고 대학생 언니랑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제 대학생 언니들이 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사업자분들께서 조금씩 모아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글로벌 사업자분들이 같이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너리시 더 칠드런 해가지고 여기 그거 바이탈밀을 이게 저희가 이제 기부하는 것도 있죠. 말라위에 직접 공장이 세워져서 거기서 직접 만들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귀화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현재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어린 수가 많고, 그리고 5세 이하 어린 사망 수도 되게 많고, 근데 그게 영양 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 식사를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 수도 되게 많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저희는 이제 이 바이타민을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기부하는 것도 많지만 다른 다른 데는 제가 만약에 10,000원, 5,000원을 만약에 기부를 했다 하면은 그게 온전히 다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뭐 광고도 해야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준 10,000원이 온전히 다 기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요게 바로 다 이제 온전히 기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렇게 해서 요 기부 행사까지 저희는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유, 아, 너무 네.